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저에게 성령의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후에 쓴 책,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의문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책을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은 100만 불짜리 책입니다. 100만 불짜리 책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 책의 내용을 설교한 동영상을 보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바른 내용의 성경을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지옥 갈 것 같고 사는 생활이 지옥 같아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을 접하고 자살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 책이 시중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가서 없으면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서점에 1권이 나와 있습니다. 1권을 서점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서점에서 사면은 10% 할인해서 11,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것을 주문을 하면은 저는 서점보다 택배비를 배 정도 더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가 그대로 13,000원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을 사시려면 서점을 통해서 사시고요. 이제 1, 2, 3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1, 2, 3권을 다 사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마지막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중요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것 종합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박 대통령과 독대할 때 박 대통령은 JTBC에 관하여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 JTBC에 관하여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박 대통령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외삼촌이지 않느냐. 홍석현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외삼촌이지 않느냐. 그리고 중앙일보 자회사인 JTBC 뉴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JTBC를 이적단체라고 말했다. JTBC를 이적단체로 규정해서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불만을 얘기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변명 아닌 변명을 얘기하기를 JTBC가 우리 삼성그룹 계열에서 분리된 지가 오래고 독립 경영을 하잖아요. 삼성 계열이 아니잖아요. 분리된 지 오래고 그리고 독립된 언론사이고 또 홍석현 회장은 나에게 손위뿐이라서 외삼촌이니까 손위뿐이라서 그래서 참 뭐 이렇게 잘못하고 뭐 좀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하는 것을 그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짜증을 내면서 짜증을 냈다 그랬습니다. 짜증을 냈다. 박 대통령은 짜증을 더 내면서 어머니 그 이재용 부회장 어머니 홍라희 여사를 말하죠. 어머니에게 말을 하자. 어머니 그럼 당신이 말하기 어려우면 어머니에게 말 어머니 자기 동생이니까 자기 동생 홍석현 회장이 자기 동생이니까 어머니 보고 말하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은 정치인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와 어떻게 내 얘기를 하고 다니는 줄 모를 것 같으냐. 다 안다. 나를 이렇게 험담하고 나를 괴롭히는 정치인 2명을 이 정치인은 아마 여당 정치인 그 당시 여당 새누리당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야당 좌파들이 씹어대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여당 2명을
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홍석현 회장이 정치에 야망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이 그 홍석현 회장에게 줄을 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거기 줄대는 거냐고. 응? 홍석현 회장 정치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줄대는 것 때문에 홍석현 회장 JTBC가 저렇게 이적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냐? 이렇게 지금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 제일 큰 광고주가 삼성이 아니냐. 삼성이 제일 광고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번 말할 수 있는데 왜 말 안 하냐고.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은 그 당시 대화 끝 대부분 거의 JTBC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JTBC에서 대화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화를 내고 안 좋게 여기고 뭐 이적통치라고까지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가지고 통과되기 전인가요? 하여튼 그런 뭐 분위기가 있을 때인가 하여튼 그런 때니까 이거 어떻게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JTBC를 하면 또 언론 탄압한다고 난리칠 거니까 참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그 증언을 통해서 볼 때 JTBC가 대통령으로부터 이적단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대통령은 상당히 JTBC를 위험한 단체로 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섰으니 JTBC를 단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단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JTBC가 과연 이적단체 역할까지 했다면 역사는 언젠가는 심판을 하죠. 우리 기독교인 입장 볼 때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다른 건 몰라도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 보도한 것의 정확한 진실은 반드시 캐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진국 국민의 도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간다? 위안부로 넘어간다? 안 되는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또 이제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신문하면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에 이재용 부회장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해 달라고 두 개가 회사 합병하면은 경영권 승계하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이것을 좀 박 대통령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청탁을 독대할 때,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할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고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뇌물이 오갔다. 그 뇌물이 뭐냐? 최순실의 딸 정유라 지원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내가 그쪽 사업에 대해 지식도 없고 업계 동향도 몰라서 두 회사 사장들과 미래전략기획실, 삼성 미래전략기획실 미전실이라고 그러죠. 이 미전실이 알아서 한 일이다. 나는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그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그걸 그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실무자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미래 전략기획실 이 실무자들에게 내가 다 맡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지배력 강화를 하는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시도했다고 엮는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전혀 관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헤지펀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고 나선 후에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제 둘이 합병하는 걸 반대했죠.
반대하고 합병하고 커지는 걸 헤지펀드가 싫어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돈 빼먹는데 이제 투자하고 돈 빼먹는데 손해가 난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일모직 삼성물산이 합병한 걸 반대하고 나선 후에 우리 그 삼성전자 경영진이 거기에 그냥 뭐 합병에 막 시간을 뺏기고 이런 게 안타까워가지고 최지성 미래 전략기획실장에게 합병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합병 이 문제, 이거 저 뭐 골치 아프고 이런데 그거 다시 그냥 없는 것으로 딱 이렇게 하고 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건의. 나는 합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합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합병 안 해도 경영권 승계하는데 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겠죠. 근데 하지만 최지성 실장이 합병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해서 따른 것뿐이다. 미래전략기획실에 다 맡겼으니까 그냥 뭐 합병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따랐다. 그래서 내가 뭐 합병에 관여한 것도 없다. 그리고 합병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도 없다. 대통령이 도와준 것도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독대 당시에 이 정유라 문제 이야기된 것으로 지금 막 특검이 몰아가는데 그 상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대 당시 대통령께서 승마협회 지원을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질책하셔서 당황한 것은 맞지만 승마협회 승마 지원을 좀 제대로 하라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승마가 이 비인기 종목이고 그래서 이걸 좀 키우고 그래도 전망이 있는 종목이니까 좀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질책을 해서 당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정유라 씨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최지성 전략기획실장에게 질책받은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한테 갔더니 대통령이 뭐 승마협회 지원 제대로 하라고 질책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최 실장이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그럼 뭐 정 실장이 알아서 잘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거의 그 문제는 더 이상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정유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뭐 자기는 진짜 몰랐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진짜 몰랐을 거라고. 박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관련 얘기를 들은 적도 말한 적도 없다. 최순실 정유라가 누군지도 모르고 박 대통령도 뭐 정유라 뭐 좀 도와주라는 말 한 적도 없고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고 나도 말한 적이 없고. 근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김종중 네 사람이 매일 모여서 삼성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김종중 이 네 사람이 매일 모여가지고 삼성의 문제를 의논하니까 당연히 뭐 이 최순실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정유라 얘기도 나오고 뭐 경영권 승계도 나오고 다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매일 모여서 뭐 회의했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확실하게 말해서 4시 회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어요. 단 한 번도.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김종중 네 사람 모아가지고 회의한 적은 단 한 번도,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회의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제 신문에 앞서서 최지성 부회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최지성 부회장이라고 적어놨는데 미래 전략기획실장
겸 부회장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신문했는데, 삼성 최지성 실장을 신문했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승마 지원에 최순실 정유라가 낀 사실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승마협회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최순실 정유라가 낀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왜 그렇냐?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왜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하려고 그러냐? 당시 최순실이 뒤에서 장난질을 치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확인을. 분명히 최순실이 뭔가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것 같은데 그걸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뭐 최순실 정유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해가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아예 최순실 정유라 얘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언비어 같은 이런 것을 이 부회장에 옮겼다가 경을 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유라 얘기는 끝내 안 했다. 이게 확인도 안 된 얘기를 또 했다가 뭐 이거 나중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또 하면 또 이것도 안 이래도 저래도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보고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기 선에서 그냥 정유라 얘기는 입도 억도 안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뇌물, 청탁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참 이게 정유라 승마협회 정유라를 비롯한 여러 명이 지원하는 것 때문에 이런 뇌물, 청탁 문제가 생길 줄은 생각도 못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생각했으면 이거 지원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안 했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못했지만 나는 이미 40년 일했으니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는 정유라 뭐 이게 좀 최순실 하는 게 좀 뭔가 이상하고 뭐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그런지를 이거 잡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뭐 증거도 없이 또 이렇게 대통령이 승마협회 지원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책임지지 내가 책임지지 이재용 부회장까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다 알려가지고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도 해가 되면 안 되지. 내가 40년 해 먹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아버지 밑에서 내가 4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지. 이런 아주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숱한 사람 고생시키고 국민들 실망시키고 내 인생 한 부분도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서 후회하고 반성한다. 좀 더 이제 최순실을 알았더라면 좀 더 캐내가지고 이게 확실히 장난친다 했으면 그걸 진작 터뜨려가지고 문제를 무마했을 텐데 그걸 못했다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볼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처음 삼성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언대에 섰다. 석 달째 이어진 재판은 내주 초 특검의 구형과 이달 말 선고를 남겨놓고 있다. 혐의의 핵심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느냐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경영권 승계를 받을 것을 대가로 최순실을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뇌물이 되느냐 아니느냐 결정이 나죠. 그간 수십 명의 증인신문을 거쳤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게 이제 언론 경제신문의 이제 결론이고 시각입니다. 수십 명의 증인신문을 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받기 위해서 정유라를 지원했다고 하는 증거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다. 이것이 법조계의 대부분 의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장담과는 거리가 멀다. 특검이 그렇습니다. 이거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받기 위해서 최순실 딸 정유라 지원한 거 그건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구속까지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지금 거리가 먼 결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주영 부회장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주영 부회장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몰랐다. 두 번째, 박 대통령은 이주영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지원하라고 한 적이 없다. 세 번째, 정유라 지원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 알아서 주도한 것이다. 네 번째, 박 대통령은 이주영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걸 도와주려고 한 적도 없다. 이주영 부회장도 그 부탁한 적 없다. 다섯 번째, 특검은 이 위에 네 가지 사실에 관한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주영 부회장이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그런 증인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주영 부회장의 죄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그 재판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조건 무죄거든요. 증거 불충분하면.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재판부가 좌파라면 어떨까? 좌파 재판부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재판장이 좌파면 증거가 불충분한 것도 얼마든지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황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황상 이것은 경영권 승계 부탁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재판하면 판결 내리면 판사 마음이니까. 법 해석은 판사 마음이니까. 그럼 결과는 뻔한 거죠. 근데 만일 재판장이 정말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려는 그런 진짜 재판관이라면 이주영 부회장을 무죄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증거 불충분이니까 그러면은 촛불파가 그를 잡아먹을 듯이 대들 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죠. 신상 털기를 비롯해 가족까지 다 캐낼 것이고 그냥 온갖 문자 폭탄을 다 할 것이고 공갈 협박 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재판장은 이제 좌파 정부 밑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좌천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기 출세길이 완전히 막혀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과연 소신껏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정규재 대표는 그 재판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수없게 걸렸다. 재수없게 걸렸다. 참 안 좋은 케이스에 걸렸다. 그 재판관이 좌파가 아니면 그 재판관이 정말 정직한 재판을 하는 사람이면 걸려도 정말 원래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재판을 맡는다고 그러죠. 정말 세상 말로 재수없게 걸린 거죠. 재수없게. 그러나 좌파라면 이제 상황이 달라요. 좌파 그러면 아주 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 걸렸다. 잘 걸렸다. 지금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자기가 퇴임한 후에 대통령 판결해도 되는데 기어이 그냥 자기가 세워가지고 자기가 퇴임하기 며칠 전에 그냥 딱 판결을 내린 자원해서 그래서 촛불파의 영웅이 된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이 재판장이 가지고 있다면 야 나는 행운하다. 내가 정말 촛불파의 이 편을 드는 판결을 하면 내 출세길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달 말에는 결론이 나는데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보도록 하십시다.